네, 반갑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시장이 조금,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죠. 자, 파월이 어젯밤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최종 금리는 더 위쪽에 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국채금리 막 올라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좀 떨구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자, 미국장이나 우리장이나 뭐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거라서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어쨌건 만기를 앞두고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감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은 매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 규모가 아주 뭐 부담스럽거나 너무 많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역시 매도가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2차전지는 반등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주, 특별하게 이제 자기만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차 관련한 그런 섹터로 포함된 종목들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기만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오늘 강세를 그냥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트를 보게 되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양봉, 닫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양봉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또 파란색 바뀌었네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 위치해 있는 것은 일단은 괜찮아. 그런데 이 포지션이 더 내려가야 되는 것인지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직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눈치를 좀 보고 시장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장중 저점은 일찍 잡히는 것 같죠. 아침에 뚝 떨어진 자리가 그냥 바로 저점을 잡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뛰어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즉 저점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저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뭐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살펴보다 보시면은 아마 답이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늦지막히 대응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내일이 반등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면 만기일에 좀 풀어줄 수 있는 상태가 좀 되죠. 왜냐면 만기일 자체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더 내린다라기보다도 일정 구간대에 가둬놓는 형태로 간다라면 물론 이제 2400포인트를 아래 저점으로 하고 2500포인트까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쳤을 때 2450에 근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다면 내일 반등을 좀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내리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것은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거나 뭐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 만기일이라서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일단은 분위기를 좀 잡아갈 수 있는 형태는 다음 주 14일, 15일 경계에 발표가 되는 이제 그 CPI 지표입니다. 이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실업 지표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CPI 지표가 사실적으로 이제 3월에 FOMC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는 일단 시장이 조금 횡보한다거나 누워져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좋은 상황으로 시장이 전환이 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면 이번에는 2500포인트 돌파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간 약세 전환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좀 내려서 시작하는 모습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일단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또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된다라면 주가가 또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고요. 개별주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동향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800억 순 매도인데 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네, 대형주 쪽에서 입장이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그 종목들 위주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 역시도 같이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이어서 시장 좀 더 내릴 것 같은데 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외국인들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오늘 코스피 쪽에서 4천억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부담을 더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급이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은 돌아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는 매수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오후까지도 수급이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라면은 오늘은 매매하지 않고 내일로 넘기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되실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은 거래소 쪽 움직임들은 그래도 썩 좋지 않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살짝 많이 내렸네요. 2.7%대. 근데 여전히 뭐 지지선 위쪽이라서 상관없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 지지선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오늘은 대형주 쪽 매도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SDI, LG화학까지 지금 코스피 쪽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약세예요. 근데 코스닥 쪽은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좀 낮습니다. 오늘 현대, 기아 이런 쪽은 오늘 그래도 조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괜찮고요. 금융주 금리 더 올린다고 하니까 금융주들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겠죠. 자, 아침에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있었는데 조금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이 좀 낙폭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 하락세가 또 진행되는 모습이라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한 2%, 3%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제법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시장의 압박 요소를 조금 가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마찬가지네요. 카카오뱅크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올라갔었는데 주주가 조정이 좀 나타나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수급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오늘 시장 반등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에코프로뱀이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5%가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공매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내일부터 공매도가 되겠죠. 그러면 또 내일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12%가 또 올라갑니다. 또 신고가인데요. 이건 지주사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인데 지가 더 세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지주사는 또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 전체가 아니에요. LNF라든지 또는 첨보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까지 대단한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에만 집중이 된 겁니다. 에코프로 비에만 집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평가 논란, 이 부분의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매도 의견은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변동성이 좀 커지거나 내일부터 만약에 공매도가 또 다시 시작이 된다라면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더 나올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통 고점에서 나타나는 공매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의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HLB는 좀 오늘 또 많이 내렸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리노공업이 요즘에 연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다시 이제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세에서 본다라면은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13만원 정도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내려오면 이제 다 내려왔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낙폭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죠. 기술적 반등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왜 내렸나요? 왜 내렸니? 너 도대체 왜 내린 건데? 뭔데? 무슨 이유인데? 살펴봐도 뭐 답은 없어요. 네, 별로 뭐 왜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일시적인 뭐 차익 매도라든지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동안 외국인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적인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은 네,
대응하지 않는 게 좋겠죠. 매매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은 거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현재 시점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내려왔는데 뭐 겁낼 거 뭐 있겠습니까, 그죠? 뭐 많이 내려갔으면 또 다시 올려주는 게 맞는 얘기겠죠. 자, 그런 식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뭐 죽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고요. 개별주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개별주도 움직임 보시면은 경동인베스트가 상한가 유전이 지금 또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터졌네요.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건드리실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방송사 쪽 네, YTN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꿈비 올라오네요. 자, 그 영유아 저출산 관련한 대책들은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이 될 겁니다. 뭐 꿈비뿐만 아니라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제로투세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이격을 좁히기 위한 조정은 필수로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에코프로가 여기 또 들어가 있죠. 상승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모다이노 칩이 혼다의 전기차 진출 뭐 확대 뭐 투자 확대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튀었는데요. 이거 그냥 순식간에 네, 수익 전환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뭐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일단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약간 그래요. 전기차 관련한 이슈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 요소가 있겠죠. 왜냐면 전기차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또 만약에 꺾이기 시작한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뜬금없이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네,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 많으신 분들만 뭐 비중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대충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네, 수익권 들어가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다 올라와요. 네, 별로 부담될 건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다이노 같은 경우는 네, 그 아울렛 운영 때문에 이제 약간 리오프닝 쪽으로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가 갑자기 끼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좋다 뭐 이런 얘기, 뭐 극적인 실적 전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한전 KPS도 오늘 5% 상승인데요. 다시 원전 관련한 이야기들 슬슬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오늘 반등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개별주들, 자기만의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DY가 지금 1.67 올라오면서 네, 시장의 상승 포인트 상위권에 들어갔는데 1.67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9일제지가 오늘 하한가네요. 어우, 이거 무섭다. 뭐, 야, 이런 거는 네, 무섭다. 그거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또 뭐 감사 보고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뭐 다른 얘기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3월달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지분 매분, 경영권 지분을 매물로 내놨다는 게 약간 팔겠다는 식의 어떤 의미네요. 근데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뭐 이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네, 약세 형태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인 것 같네요.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요거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 자, 좀 이제 이거는 조금 억울하다 싶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동안 네. 그 경영에 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최대 주주가 바뀐다, 경영권이 넘어간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약세로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윈텍이 주가 변동성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윈텍 많이 올랐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진 모습 이런 것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5일선 때까지 한번 보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약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혼자 막 신나게 올라가더니 이제 좀 내려가네요. 네, 이 재료가 막
치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나 봐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쭉 내려봤을 때 라파스가 오늘 2.8%대 하락입니다. 아까 1.6이고 2.8이면 오늘 한 1% 정도 계좌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 기관 쪽 먼저 봅시다. 기관 쪽 보시면 삼성전자, SDI, 에코프로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뭐 대충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쭉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는 에코프로비의 매수가 있고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LG전자, 셀트리온 제약, 더존비전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쪽 움직임은 딱히 볼만한 부분은 없네요. 자, 외국인 쪽 움직임 보시면 에코프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야, 역시 이런 게 또 들어가면서 치고 올리는구나. SM은 팔아먹고 있어요. 네. 15만원 넘어갔어요. 그럼 카카오 공개 매수도 실패할 수 있다 상황이 되면은 주가를 더 올려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또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매도는 카이닉스 조금 나와 있고요. 금양 매도 계속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SDI, 네이버 등등등을 매도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매도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수 규모도 더 적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는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매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매수 규모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 흐름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하고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포지션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다. 그래서 개별주만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압박감을 느끼고 좀 눌릴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우리가 액션 취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오후에 느긋한 대응들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시황 보고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